예, 폴리테이아 제4권을 읽는 네 번째 세미나인데요. 오늘은 4권을 마치게 되죠. 그리고 남겨진 텍스트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비교적 다른 때보다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 남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을 부분은 그 박시영 교수 역주본 쪽수로는 305쪽 가운데 정도에, 그런데 저들 둘은 거기서부터 읽으면 되는데, 그런데 내용상 지난번 세미나 이후 일주일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내용상 그 앞에, 바로 앞에, 그래서 바로 이 두 부분이 거기서부터 읽는 것이 오늘 읽는 부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읽는데 4권의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읽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욕심을 부린 사람이 있으니까 소크라테스는 4권 끝까지 김은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방으로는 오늘은 이제 김소영님이 읽어주시고, 오늘은 각주가 그렇게 읽을 만한 각주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안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해놓긴 해야 되니까 각주는 하와이스 보자, 이 각주 읽는 거하고 허리 아픈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면 허지연님이 담당하시는 게 좋겠네. 그 허리 아픈 와중에 각주 신경 쓰이면 또 그래서 허지연님이 각주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바로 이 두 부분이 305쪽에 거기서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부분이 이처럼 양육되어 참으로 제 할 일들을 배우고 교육받게 되면 이것들은 욕구적인 부분을 지도하게 될 걸세. 이 부분은 각자에 있어서 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성향상 도무지 재물에 대해 만족을 모르는 것일세. 이 부분이 이른바 육체적인 쾌락들로 그득하고 강대해진 나머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이 부류로서는 어울리지도 않게 오히려 그 두 부분을 자기에게 종속시켜 지배하려 들고 따라서 이들 모두의 삶 전체를 뒤집어 엎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 두 부분은 감시를 할 걸세. 틀림없습니다. 그가 말했네.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오늘 읽을 부분으로 이어지거든요. 특히 이 두 부분의 두 부분은 뭐고, 또 그 다음에 문장에 이 부분은 또 뭐고, 거기에 분명히 해줘야 그 오늘 읽을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을 다시 상기시키시면 제4권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세 부류, 그리고 세 부류에 각각에 요청되는 세 개의 아래태, 그 세 개의 아래태가, 세 부류가 제할 일을 하는 상태가 올바른 디카요시네. 그러면 세 부류에 요청되는 각각의 아래태에다가 세 부류가 제할 일을 할 때의 아래태 디카요시네, 이 올바른까지 하면 네 개. 그래서 이제 한자로 플라톤의 주덕이란 말을 했던 건데, 그걸 전반부에서는 국가를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와 개인의 1대1 유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4권 후반부에서는 한 개인의 혼. 그래서 흔히 그것을 혼의 3분설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혼이 마치 국가가 세 부류로 구성되듯이 우리의 혼이 세 부류로 구성된다.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봤던 건데, 토 로기스티콘, 헤아리는 부분. 여기 이제 표현만 바꿔가지고 토 필로마테스라고 표현하게 됐고, 또 토 필로소폰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 헤아리는 부분, 배움을 좋아하는 부분. 지난번에 수학이라는 학문, 마침 또 우리나라 학자가 큰 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학문 명칭이 배움인데, 배움은 여러 교과목이 있는데 수학이 독점했다는 얘기도 했고요. 이 헤아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티모 에이데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토, 에피, 튀, 메티콘. 요건 또 다른 말들이 많이 나와요. 토, 필로, 크레마톤. 크레마톤. 재화, 재물을 사랑하는 욕구적인 부분.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됐어. 이 정도. 이렇게 혼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걸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해서 혼의 3분설이라고 하죠. 국가가 세 부류로 되어 있듯이 우리의 혼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논리는 똑같아. 그 국가의 세 부류가 제할 일을 하는 상태가 올바름이죠. 한 개인의 혼에 있어서도 이 세 부분이 똑같아. 다른 부분을 간섭하지 않고 넘보지 않고 참견하지 않고 제할 일을 하는 것, 그 상태가 여기서도 또 올바름이에요. 한 개인에 있어서의 올바름이에요. 국가에 있어서의 올바름과.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두 부분은 바로 앞에 토 로기스티콘과 토 티모에이드였습니다. 요 두 부분, 바로 이 두 부분이 이처럼 양육되어도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시가와 체육의 혼화, 바로 앞에 442A라고 쓰여진 부분 위에 보면 시가와 체육의 혼화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부분을 위해서는 시가뷰, 그 다음에 티모에이데스를 위해서는 격정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체육, 요 두 부분이 이처럼 양육되어 시가와 체육의 혼화에 의해서 참으로 제할 일들을 배우고 교육받게 되면 이 두 부분이 나머지 한 부분, 요 부분을 지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그 두 가지고 이어지는 문장의 이 부분은 요 세 번째 욕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자에 있어서 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삼각형을 그렸어요. 국가도 똑같아. 국가도 맨 아래가 제일 양쪽으로 많아. 생산자 부류. 그리고 그보다 적은 게 수호자 부류. 가장 적은 게 통치자 부류. 그런데 혼도 똑같아. 혼도 똑같아. 이 개인의 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세 번째 욕구적인 부분. 이걸 잘 지배하고 지도해야 돼. 그 나머지 두 부분. 그 나머지 두 부분은 바로 앞 문장에 시가와 체육의 혼화를 통해서 잘 양육되면, 그러면 요 두 부분이, 혼의 두 부분이 양쪽으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욕구적인 부분을 제대로 잘 지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의 구조를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리고는 이것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이거나 이것에 의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것과 이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요 헤아리는 부분이 이끄는 삶, 이제 그 삶을 플라톤은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읽은 그 부분과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난 시간에 읽은 부분을 한 달락 읽었어요. 자, 계속해서. 그런데 저들 둘은 혼 전체와 신체를 위해 외부의 적들도 가장 훌륭하게 막아내려고 하겠는데, 한쪽은 수그 결정을 하는 것이고 다른 쪽은 싸움을 하며 지배하는 쪽을 따르고 숙이 결정된 상황들을 용기 있게 완수하는 것이겠지? 내가 물었네. 그렇습니다. 자, 저들 둘 똑같아요. 저들 둘, 이 위에 토 로기스티콘과 토 티모에이데스, 저들 둘이 혼 전체와 신체를 위해 외부의 적들도 가장 훌륭하게 막아내려고 할 텐데, 둘이라고 했잖아. 하나는 숙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토 로기스티콘, 다른 하나는 싸움을 하며 지배하는 쪽을 따르고 숙이 결정된 상황들을 용기 있게 완수하고, 그게 토 티모에이데스. 그러니까 기본 이 구조, 플라톤이 말하는 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본 구조를 이해하시면 지금 요 표현들이 다 그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한 우리가 개개인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부르는 것도 이 부분에 의해서, 즉
그의 격정적인 부분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서 이성이 지시하여 준 것을 고통과 쾌락을 통해서도 끝끝내 보존하게 될 때라고 나는 생각하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읽어 오셨으면 그 뒤에는 지혜 있는 사람, 절제 있는 사람, 결국은 플라톤이 말하는 사주덕을 이제 사람, 용기 있는 지혜, 용기, 절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 앞에서는 국가, 여기서는 개인.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절제 있는 사람, 올바른 사람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개인인가? 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 두 번째 튜머 ADS예요. 격정적인 부분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서 이성이 지시하여, 그건 토로기스티콘이었다. 이성이 지시해 준 것을 고통과 쾌락을 통해서도 끝끝내 보존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이런 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토티모 ADS가 잘 발휘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토티모 ADS는 또 토로기스톤의 지도를 받아. 토로기스톤의 지도를 받아서 토티모 ADS가 발현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보세요. 고통을 잘 견디는 것, 그거는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 그러면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무엇도 고통과 짝을 이루는 쾌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통을 잘 견딜 때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건 쉽게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데, 고통과 짝을 이루는 쾌락 혹은 즐거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 쾌락을 잘 견딘다고 하는 말보다는 쾌락을 잘 넘치지 않도록 지켜내는.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는 것은 우리가 뭐 쉽사리 용기 있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용기와 짝을 이루는 쾌락도 마찬가지. 고통과 쾌락을 잘 컨트롤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앞에서는 국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러면 용기 있는 개인을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작은 부분, 즉 각자 안에서 지배를 하며 이것들을 지시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이니, 이 부분은 그 나름으로 이들 세 부분의 각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 셋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 것에 대한 알을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네. 틀림없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이제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암. 예, 이제 아까 토레우스 코인이 토 필로마테스 이런 것이 다 암하고 연관이 되죠. 에피스테멘 암하고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은 어떤가? 절제 있는 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것은 이들 같은 세 부분 간의 오인과 화합에 의해서, 즉 지배하는 쪽과 그 두 지배받는 쪽 사이에 헤아리는 부분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 나머지 두 부분이 반목하지 않을 때에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절대는 확실히 답은 아닌 그것입니다. 나라에 있어서건 개인에 있어서건 간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거기서는 의견의 일치라는 표현하고 반목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둡니다. 이 의견의 일치는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국가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반목은 오늘 읽을 부분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절제 있는 사람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이 의견의 일치, 호모독시아라는 단어로는 호모독시아. 그 다음에 반목, 스타시스라는 말을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각주로 읽어야 될 거야. 스타시스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올 텐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스타시스가 없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플라톤의 네 가지 아르테 중에 세 개가 나와서 그 세 가지가 자신의 일을 충실히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올바름.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인간의 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사람 얘기를 하겠죠. 지혜 있는 사람 얘기했고 용기 있는 사람, 절제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올바른 사람 이야기를 하겠죠. 순서가. 그러나 정작 올바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해오던 그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일 것이 분명하여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어떤가? 우리가 보기에 개인에 있어서 올바름은 어딘가 불분명해서 나라에 있어서 밝혀졌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가? 내가 물었네. 어쨌든 제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만일에 아직도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일을 제기한다면 우리가 비근한 것들을 이 올바름의 의미 규정에 적용해 봄으로써 이를 완벽하게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걸세. 내가 말했네. 어떤 것들이기에요? 이를테면 우리의 그 나라와 성향에 있어서 그 나라를 닮았으며 또한 그걸 닮도록 양육된 사람과 관련해서 가령 이런 사람이 황금이나 은을 맡아 갖게 되었을 때 이를 착복할 것 같이 보이는지 아닌지에 대해 우리가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만 된다고 하세.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짓을 저지를 것으로 누군들 생각할 거라고 자는 보는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전 약탈이나 도둑질을 봐도 또는 사적으로 친구들에 대한 배반이나 공적으로 나라에 대한 반역과도 인연이 멀지 않겠는가? 뭡니다. 그뿐더러 서약이나 그 밖의 합의들과 관련해서도 절대로 신이 없는 사람이 아닐 걸세. 정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간통이라든가 어버이에 대한 무관심 또는 신들에 대한 소홀함은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그 밖의 다른 모든 이에게 어울린다네. 실인즉 오히려 다른 모든 이에게 어울립니다. 그가 말했네. 자, 거기까지. 이제 몇 가지 올바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게 이제 제껴가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무슨 뭐 황금이나 은을 맡아 갖고 되었을 때 이를 책복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신전 약탈이나 도둑질 이런 것도 아닐 것이다. 나머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올바른 사람이라면 남의 물건 손대는 도둑질 또 친구들에 대한 배반 나라에 대한 반역 서약한 것 지키지 않고 합의한 것 지키지 않고 간통하고 어버이에 대한 무관심 이런 건 현대 사회에서도 뭐 별다른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신전 약탈이에요. 신전 약탈.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시기적으로 맨 마지막에 쓰였다고 하는 노모이. 그 노모이는 이제 양적으로도 플라톤 대화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국가는 우리가 지금 양이 많아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10개 권으로 누군가가 편집을 했죠. 노모이는 이거보다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노모이는 12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모이는 글자 그대로 법률 이런 뜻이에요. 노모스가 단수 법이고 노모이는 그 단수인 노모스의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법률이라는 제목의 그 대화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12권을 어떤 거는 헌법 그 법률에 보면 왜 맨 앞에 헌법 같으면 총강 뭐 그 전체 뭐랄까 전체를 말하는 맨 첫 번째 장 그런 것이 있듯이 총강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헌법 어떤 것은 형법 어떤 것은 민법 어떤 것은 가족법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범법 규칙이나 법에 어긋나게 하는 것 여기 나오는 뭐 도둑질 간통 별별 게 이제 거기 다 나와. 노모이라는 그러니까 법전이라고 봐도 좋을 그런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현대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신전 약탈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그 최악의 신전 약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말에 하필이라는 부사가 있잖아. 하필이면 아니 훔칠 게 없어서 하필이면
신전에 있는 걸 훔쳐.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에 언급되는 올바른 사람에서 제외되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현대에도 비슷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신전 약탈은 이제 고대 세계, 현대와는 구별되는 고대 세계에 있는 그런 독특한 것이고, 노모이에서도 최악의, 그러니까 가장 엄한 그 뭐라 그래, 그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전 약탈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약탈이라면은 아주 그냥 악질 중에 악질인 것이지, 그 최악의 범법 행위, 신전 약탈.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것도 나쁜 일인데 하물며 신전에 있는 걸 훔쳐갔으니까 그건 아주 최악이지. 등등 신전 약탈을 빼놓고는 뭐 이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그건 뭐 우리도 쉽게 뒤따라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걸.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 ITO는 바로 그런 사람 안에 있는 부분들이 각각이 지배, 아르케 및 피지배와 관련해서 저마다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네는 올바름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나 나라들을 생기게 하는 그런 힘과도 다른 어떤 것으로서 여전히 찾고 있는가? 저로서는 단연코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꾼 꿈이 완전히 실현되었네. 즉 우리가 이 나라를 수립하기 시작하자 곧바로 어떤 신의 도움으로 올바름의 기원 아르케가 어떤 윤과에 우연히 생각이 미친 것 같이 여겨진다고 우리가 말한 것이 말일세.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우콘, 그건 적어도 올바름의 어떤 영상이었네. 그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그건 성향에 있어서 제와 공인 사람은 구두 만드는 일을 하되 다른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것이 옳고, 목공은 목공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밖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었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올바름이 그런 어떤 것이긴 한 것 같지.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자기 일들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기 일들의 수행, 즉 참된 저 자신, 그리고 참된 자신의 일들과 관련된 것일세. 자기 안에 있는 각각의 것이 남의 일들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한 혼의 각 부류가 서로들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반면, 참된 의미에서 자신의 것인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며 통솔하고, 또한 저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이들 세 부분을 마치 영락없는 은계의 세 음정, 즉 최고음과 최저음, 그리고 중간음처럼 전체적으로 조화시키네. 또한 혹시 이들 사이의 것들로서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게라도 되면 이들마저도 모두 함께 결합시켜서는 여럿인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하나인 절제 있고 조화된 사람으로 되네. 이렇게 되고서야 그는 행동을 하네. 그가 무슨 일을, 가령 재물의 획득이나 몸의 보살핌 또는 정치나 개인적인 계약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말이세.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성격이나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도와서 이루게 하는 것을 올바르고 아름다운 행위로,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프락시스를 관할하는 암, 에피스테네를 지혜, 소피아로 생각하며 그렇게 부르되 언제나 이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을 올바르지 못한 행위로,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관할하는 의견을 무지, 아마티아로 생각하며 그렇게 부르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전적으로 참된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거기서 이제 끌어가야 되겠죠. 지금 읽은 대목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307쪽 아랫부분에 올바름의 기원과 어떤 윤곽, 올바름의 기원과 어떤 윤곽, 특히 그 기원이라는 히라브 아르케는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기억에 있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이제 보통 철학의 역사, 철학사에서 시간적으로 최초의 철학자들, 최초의 학파를 밀레토사파, 철학의 역사는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고 2500년에 걸쳐서
2500년에 걸쳐서 여러 학파와 여러 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최초의 철학자들을 우리는 보통 밀레토스 학파. 이거는 너무 씩씩해가지고 막 잉크가 흘러요. 응? 너무 씩씩하게. 지난번에도 막 옷에 튀었거든. 그리고 이게 또 잘 안 지워지더라고. 응? 이렇게 활발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세 명의 철학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시만드로스하고 아낙시메네스는 이름이 비슷한데 세 명을 이 사람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 부릅니다. 밀레토스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폴리스의 이름이에요. 아테네죠. 밀레토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지금은 나라로선 터키가 됐지. 그 항구 도시. 그러니까 요 밀레토스로부터 서양 철학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여기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제가 번역한 지식의 철학기행 클라우스 그 헬트라는 사람이 쓴 거기는 각 장이 전부 이 철학 학파가 활동한 도시 이름이 각 장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1장은 당연히 밀레토스지. 아테네는 한 6, 7장 가야 이제 아테네가 나와. 그 전에 이제 한참 철학이 전개하다가 아테네에 와서 철학의 전성기 꽃피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도시가 밀레토스입니다. 여기를 다시면 지금은 지중해 철학기행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워낙 시간이 오래 흐른 거예요. 2500년. 그러니까 2500년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돼? 무슨 호수가 메워져 가지고 호수인 것을 알아볼 수 없게 했다든가 만처럼 되어 있었는데 만이 도저히 알아보기 힘든 상태로 됐다든가 지금은 모기가 들끓는 갈대밭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거 아주 쓸쓸하게. 여기로부터 철학이라고 하는 게 시작됐는데 그 철학의 근원지가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워낙 시간이 오래됐죠. 그러니까 자연도 그 긴 시간 앞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것을 밀레토스 학파. 그런데 밀레토스 학파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모든 철학자들이 던진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아르케를 물었어요. 아르케를 묻고 아르케를 추구했던 거예요. 아르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아르케가 지금 여기서는 기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중요한 아르케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우선 하나가 비기닝. 시초, 시작. 그 다음에 룰. 지배. 그 다음 프린시플. 원리. 근데 아르케 한 단어야. 그러니까 한 단어가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가 아르케를 탐구했다는 말은 이 세계의 시초가 되고 이 세계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궁극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세계의 시초이자 이 세계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궁극적인 원리가 뭐냐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 아르케를 탈레스는 물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추상적인 원리, 토아페이론, 우리가 비한정자라고 번역하는데 토아페론이다. 아낙시메네스는 다시 구체적인 공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레스의 물은 알아. 근데 물이 어떻다는 말이야. 탈레스의 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도 처음 서양 고대 철학과 관련된 걸 처음 접하는 게 보통은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탈레스의 물. 그런데 누구는 물이다. 여기는 공기다. 저 뒤에 가면 다른 사람은 불이다. 흙이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오지선다입니다. 다음 중 탈레스의 아르케는 그러면 1, 2, 3 흙, 물, 불, 공기.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윤리 선생님이 전국의 윤리 선생님이 많은 윤리 선생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물 먹고 탈난 사나이 탈레스. 그러면 탈레스는 물. 그래서 탈레스 물은 많은 사람이 아는데 근데 그 물이 뭐란 말이에요? 그 탈레스가 말한 물이 뭐야?
아르케야, 아르케. 아르케가 무엇이냐를 물었고 그 아르케를 물에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시초가 되고 이 세계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물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 사람은 공기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크세노파네스는 흙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네 가지예요. 그러면 또 이제 영화 제5원소 네 가지에다가 그 네 가지를 결합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5원소 그게 이제 엠페도클레스라는 다른 뒤에 등장하는 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들 동시대인데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들에 이르기까지 밀레토스 학파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철학은 아르케에 대한 탐구였어요. 이 아르케에 대한 탐구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시스에 대한 탐구. 오늘도 또 나올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나왔어. 카타피신, 파라피신. 그 어디 그 의학 용어, 양판 용어를 알아맞혔다고 파라피신, 카타피신 아주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오늘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에 대한 탐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시스에 대한 탐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관점만 달라. 아르케는 이런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 피시스는 영어로 네이처인데 영어 네이처도 두 가지 뜻. 하나는 본질, 본성. 두 번째는 자연. 그래서 네이처를 물었다는 피시스를 탐구했다는 것은 자연의 본질을 물었다는 뜻이에요. 자연의 본질을 물었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는 아르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에 대한 탐구와 피시스에 대한 탐구는 사실은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올바름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올바름의 기원, 아르케. 이제 이때의 아르케는 기원이란 말이 딱 맞지. 시초, 시작. 올바름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다음에 올바름의 티포스, 윤곽. 아르케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영어 단어가 바로 아르케의 이 세 가지에 맞물려 있는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아르케가 시작, 대학에 설치된 학문 중에 아르케올로지 이런 학문이 있어요. 아르케올로지. 네? 전남대학 같으면 사회과학대학에 있는데 다른 대학 같으면 인문대학에 설치된 대학도 있어요. 서울대학 같으면 인문대학. 근데 전남대학은 사회대학이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아르케에 대한 로고스예요. 학문 이름의 로고스는 굉장히 기본적인 어휘인데 이건 뜻이 무지하게 많아. 로고스. 네? 이성, 법칙. 이럴 때는 이론. 네? 그래서 아르케에 대한 이론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르케를 탐구하는 학문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건 사이콜로지지. 사이콜로지. 다 히라본데 푸시케에 대한 로고스야. 마음에 대한 이론. 이게 심리학이지. 그러니까 학문 이름에 러지라고 붙은 건 다 히라본 로고스에서 왔어요. 영어 단어. 그러면 아르케에 대한 로고스. 아르케 지금 봤네. 아르케에 대한 로고스. 뭐예요? 인류의 아르케를 탐구하는 대학의 학문. 고고학이에요. 그걸 우리는 고고학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초, 인간의 기원이 뭘까? 무슨 네안데르탈인,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탐구하는 거지. 여기 이제 어디서 발굴됐는데 이런 거. 어? 그래서 아르케올로지라는 학문 이름도 히라보의 아르케 그리고 로고스. 그때 아르케는 요 시초 이 뜻을 가진 어휘가 요 아르케올로지. 그 다음에 지배라고 하는데 쓰이는 아르케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대표적으로 아나키, 모나키 이런 말들. 그래서 아는 많은 경우에 없다 아니다. 요 아르케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모음 충돌을 피하려고 넣은 거예요. 부정 없다 아니다. 아르케가 없다 무정부 상태. 아나키즘 그러면 무정부주의. 그러면 이제 이건 짐작할 수 있지. 모나키 모노 한 사람이 지배하는 체제, 군주제.
왕정. 응? 그래서 요때는 집이란 뜻이네. 다시 정리하면요. 밀레토스 학파로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테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아르케에 대한 탐구의 역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때 아르케는 시초, 지배, 원리 그 세 가지 뜻이 뭉뚱그려진 아르케. 그걸 탐구한 거예요. 물이니 불이니 이게. 그래서 세상에 이 세계의 시초가 되고 이 세계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궁극적인 원리, 그거를 물이다, 뭐 불이다, 공기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올바름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 올바름의 기원, 올바름의 아르케, 올바름의 아르케와 티퍼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뜻 중에서 시초, 시작에 해당되는 올바름의 시초, 기원, 그리고 올바름의 티퍼스. 티퍼스는 뭐 영어의 타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지금 탐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올바름의 어떤 영상, 에이돌. 오늘 우리는 4권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5, 6, 7권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권은 트라시마코스 편이라고 해서 따로 독자적으로 떼놓고, 그러면 2, 3, 4를 한 묶음, 2, 3, 4권. 그리고 오늘 4권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읽을 부분을 5, 6, 7권을 한 묶음으로, 8, 9권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별도의 10권. 그렇게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내적으로 그렇게 관계가 돼요. 그래서 2, 3, 4가 한 묶음이고 우리가 이어서 볼 5, 6, 7권이 한 묶음인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에이돌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요 에이돌론이라는 개념이 5, 6, 7권, 특히 6권과 7권에서 국가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이걸 두고 가장 많은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무슨 저술이 나왔던 것이 플라톤의 세 비유가 있어요. 세 비유. 순서대로 여기 등장하는 순서대로 하면 태양의 비유, 선분의 비유, 이게 6권, 그리고 7권에 가면 동굴의 비유. 그렇게 되면 세 가지예요. 이 플라톤의 세 비유가 무엇? 이데아이론. 플라톤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이데아이론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요 6권, 7권에 나오는 플라톤의 세 비유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비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꼭 비유로 말한 또 한 사람. 플라톤 말고.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수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폴리테이아 6권, 7권의 세 비유는 이보다 더 이데아 이론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폴리테이아가 표준적이고 고전적인 이데아 이론을 잘 드러낸다고 하면 바로 이 플라톤의 세 비유를 놓고 하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비유로 많이 얘기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똑바로 잘 들어라 하고 직설법으로 얘기할 법도 한데 정작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는 비유로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이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야, 예수. 예수. 예수가 비유로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오늘날의 독자도 예수가 비유로 말할 때는 다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잘 보고 있어야 돼. 여러 가지가 다 비유로 표현. 달란트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게으른 종의 비유, 수많은. 그 비유의 세계에서는 쌍벽이야. 플라톤과 예수가. 그것도 왜 그럴까? 왜 정작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비유로 얘기할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자 도덕경의 첫 규제. 한자로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이 도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이미 제대로 된 도가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이름 붙이면 그것은 이미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다. 어? 그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의 이야기, 가르침하고 플라톤이나 예수가 정작 중요한 곳에 비유를 써서 말하는 것은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성격.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연관돼 있어요. 대단히 많은데 이제 플라톤이 쓰기도 한 말 중에 하나는 언어의 허약함, 언어의 허약, 언어의 한계, 언어의 한계. 그런 생각을 나도 많이 했는데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말로 글도 마찬가지인데 정도의 차가 있지만 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말하고 싶어. 딱 이거야. 근데 이걸 표현할 재간이 없어. 그래서 나는 정작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표현하고 보니 이게 됐어. 그러면 나의 대화 상대방이 나는 이걸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거라도 받아들였으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지.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번에는 이걸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거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 못했어. 언어의 한계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했어. 그 오래된 팝송 제목으로 오래된 팝송. 여기에서 그걸 기억할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거의 모르는 게 없는 양소장 정도 클래식과 대중음악과 음악과 미술과 이 모르는 게 없는 우리 양소장 정도는 혹시 알지도 몰라요. 댕글링 컨버세이션이라는 옛날 팝송 댕글링 컨버세이션이라는 아주 오래된 팝송 제목이다. 이건 내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이 제목을 들은 것 같아. 근데 댕글링 컨버세이션 그러면 엇갈리는 대화야. 야 엇갈리는 대화 맞아. 우리는 계속 엇갈리는 대화만 하고 있는 거야. 특히 나는 한국에서 그 이당 저당 여당 야당 대변인이나 정치가가 어떤 사안을 놓고 한 번씩 하는 말들은 완전히 난 이걸로 들려.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같은 걸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전혀 다른 걸 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그래. 끝없는 댕글링 컨버세이션만 하고 있네. 최소한도 그 엇갈리는 대화가 너무도 필연적이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노력은 해야 돼. 그 엇갈리는 대화에 엇갈림의 폭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돼. 인간의 언어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갖는 것이고 엇갈리는 대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해도 그 엇갈림의 정도를 줄이려고는 애를 써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언어는 뭐 엇갈리는 대화야 다. 크게 엇갈리는 대화지 조금이 아니라 한 가지를 놓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